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동해바다님이 어제 저녁 울산 울주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겨우 집까지 왔는데요. 덕분에 울산 산불은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제가 현대판 기우제를 제안합니다.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징크스를 가진 모든 촌철님들 오늘 내일 일제히 세차합시다. 소풍 가기 전날 비 오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소풍 가기 전날이 아니지 소풍 날이지. 네. 그렇게라도 해서 비가 온다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징크스 있거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1년에 한두 번이나 하나. 그래 잘 모르겠네요. 세차를요? 예. 예. 뭐 세수는 매일 하시니 다행입니다. 네. 정도희님, 네. 국민들이 내리길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발 비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고요. 헌재 판결 빨리 내렸으면 좋겠고요. 물가 지금 당장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임 괜찮았어요. 네. 동의합니다. 내리길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떡하지? 두 손 모으고 방송해야 되나? 네. 저도 마음을 보태면서 3843님 울산불은 어쩌녁에 비가 온 탓인지 진화가 완료됐는데 이 비를 지리산과 다른 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산불 관련해서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살다 보면 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산불이 더 장기화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어젯밤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현장 상황 그리고 진화 상황 어떤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동해바다님의 제안을 맑은 하늘님이 받으셨네요. 제가 바로 그 징크스 주인공입니다. 세차하러 갑니다. 그래요. 네. 많은 분들 네오 언니님 등등 많은 분들이 가신대요. 같이. 오늘 완전 초강우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 세차에 들어가는 물을 산불 현지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도 괜찮네. 쫙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제발 산불이 빨리 꺼졌으면 좋겠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민의힘의 쌍권이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공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왜 쌍권은 재판부 공격에 나섰을까? 이에 대해서 나오는 분석은 대략 이런 겁니다. 재판부를 공격해서 이재명 대표 무죄의 부당성을 부각해야 조기 대선이 열리면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도덕성 공격을 지속할 수 있고 이걸 통해 지지층 결집을 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네. JB가 보통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 할 게 없어서 공격할 거라고는 저거밖에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근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던 건데요. 첫째, 박정훈 의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구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1600만 분의 1로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그보다 낮다. 현 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이재명, 윤석열 동시 퇴장론을 주장해온 한 중립성향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30차례의 줄 탄핵을 하고 정부 필수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정권까지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될 바에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적대적 공생이 당분간 더 이어지는 게 나을 수 있다. 대선 지금 안 치르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죠. 세 번째, 당 관계자의 말인데요. 이 대표 선거법 2심무죄 선고 이후 지금 흐름으론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주의가 당에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 갈래 말에서 먼저 뽑아 올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못 이긴다 라는 판단입니다. 과연 이걸 쌍권이 모를까요? 아마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른 쌍권입니다. 아는데 안다고 해서 입 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격하는 것 아니겠느냐. 간단히 정리하면 관성적 난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나 더 뽑아 올릴까요? 당 관계자가 말한 패배주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엔 차라리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라라는 소망이 헛된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출구가 눈앞에 있다면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배주의는 보통 출구가 없을 때, 할 게 없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인데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에 출구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라사랑님도 쌍권총 난사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제이비도 비슷한 풀이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 조정훈 의원이 대선 전략 안 짜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뭐 그것까지 연결은 안 짓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제이비가 계속 쌍권 얘기를 하니까 권광윤님이 성을 바꿔야 되는지 점점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이미래님이 법의 잣대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해피케이님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 풀어준 판사는 지극히 상식적입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창에서 촌털님들 간의 토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터TV님 판결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판결을 내린 사람이 문제 있다고 비방하는 건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호랑이님 승복하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난감하신 겁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네. 네, 촌철님들의 반응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JB타임즈를 이어주는 정신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삐딱선 정신과 나무꾼 정신. 네. 다음 뉴스는 나무꾼 정신으로 뽑은 뉴스인 것 같아요. 이정석 검사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차남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했고 수원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에는 차남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하게 했고 그해 11월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실무관을 통해 고발인 이름과 업체명 등을 넣어서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하도록 했다. 이게 첫 번째 혐의고요. 두 번째,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354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2020년 12월 그 부사장을 지낸 사람이 예약해준 리조트에서 가족 등 일행 9명과 함께 3박 4일간 투숙한 뒤에 부사장이 객실 요금과 저녁 식사 비용 등 약 145만 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고 2021년 12월에는 102만 원, 2022년 12월에는 107만 원의 리조트 숙박 대금 및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 3년 내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혐의는 뭡니까? 뒷캐기를 해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혐의는 뭡니까? 이른바 삥뜯기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검사가 이래도 되냐는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중시할 점은
행위가 반복적, 습관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대놓고 저질러 왔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아주 기초적인 양식조차 없었다. 마비되어 있었다. 경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눈 씻고 찾아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혐의는 뒤캐기에 해당되고 두 번째 혐의는 이른바 삥뜯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뒷골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뒷골목 검사였다. 뒷골목 검사였다. 네. 네, 물프레님이 검사 돈 못 버나요? 왜 저러고 살았죠? 라고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은 검사니까 저러고 산 거 아니겠냐. 이런 네, 댓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대안의 봄님도. 그렇죠. 제가 가서 리조트에 3박 4일 묵으면서 숙박비와 그러니까 식사비 좀 대신 내주세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네. 맞죠. 네. 대안의 봄님이 이게 검사의 민낯입니까? 라고 해주셨고 네. 토토로님은 한 달 남기고 검찰이 공수처로 토스했던 그 이정석 검사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로 간 비밀누설 혐의 공소시효가 사실 내일 만료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처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며칠 전에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뭐 이런 공수처 발 뉴스도 있긴 했었습니다. 기소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가 중요한데 모래내낀깡님이 이랬는데도 검사라서 무죄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대전 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 경향, MBC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추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매체는 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항의 방문한 대전 인권행동 대표단과 만났는데 대표단이 인권위원회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 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 안건을 통과시킨 이유를 물으며 항의를 하니까 안창호 위원장은 권고안 전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나는 떳떳하다. 언론에 알려진 것 중에 많은 것이 왜곡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가 왜곡인지 좀 차분차분 자세히 설명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보도한 것을 보지 말라고 했다.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보도한 걸 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매체를 보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MBC까지 꼭 찍어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인권위원장도 사람이니까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불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옳건 그르건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야기한 특정한 보도의 한정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되는 겁니다.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 발언은 뭡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서 보도한 언론사를 통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매체는 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건 인권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안창호 위원장의 말을 접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는데요. 내란 사태 때 한겨레, 경향,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알죠. 자, 그러면 안창호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저는 그게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뭐 접근이 안 되니 또 접근해서 물어본다고 대답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참으로 궁금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초롱님이 인권위 때문에 국제적 망신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인권위가 결국 세계 국가 인권기구 연합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결정문에 보면 한국 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독립 임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무더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겠다라는 뜻이 명확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서서 보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김용원 상임위원도 집중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인권위가 이 특별심사 끝에 등급이 현재 A급에서 B급으로 떨어진다면 21년 만에 하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답답하죠? 야리님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고 물어주셨고 좀 여러분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말을 듣고 좀 유치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신원섭하님은 저런 사람이 헌법재판관도 했고 인권위원장이라니 기가 찹니다. 라고 해주셨고 5919님 이 정도면 언론 탄압 말살 수준 아닌가요? 인권위원장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 물음에 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권하면 이제 그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차별이 뭡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일반화해 가지고 존재 자체를 성격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다르게 대우를 할 때 그걸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창호 위원장이 경향 한겨레 MBC 보지 말라 이런 매체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냥 해당 언론사 자체를 성격 규정을 하면서 몰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별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인권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해움님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 둘째, 이름값 참 못한다. 최소한 이름값은 좀 하고 살아야겠다. 이름값이라는 게 인권위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호. 네. 자, 그거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걸까요? 서석영 경북도 의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의성 산불 지원단 본부 앞에서 다른 도의원들과 함께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이었고요. 글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진화를 해도 다음 날까지 거세게 이어지는 산불을 보며 말문이 막혀 뭐라 할 말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 재난 현장에 가서 포즈 잡고 기념사진 찍은 구태를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고 계실 텐데요. 비난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결국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삭제했고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맞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말문이 막히는 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국민들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진을 잘 보면 입고 간 민방위복도 깨끗하고요. 얼굴에도 숯검정 하나 묻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가서 뭐 했을까요? 네? 이분들 가서 뭐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세히 안 봐도 보여요, 제 입이. 1초 만에 볼 수 있어요. 민방위복 주름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응? 울프레님 물이나 좀 뿌리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데이지님도 사진 보니 현수막 앞에서 딱 포즈를 잡았네요. 천년소금님 이 기념사진 역사에 남을 거다 라고 폭탄 사진 올려주셨고요. 네. 담배가게 순구미님 밥차라도 좀 보내지 그랬냐. 이야, 좋은 제안이신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방대원들하고 그 진화대원들 식사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아니, 생수도 좀 부족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대구에서 과일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일 몇 상자 싣고 찾아갔다고. 그러니까요. 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엽기토끼님도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까? 라고 좀 화를 내주셨는데 지금 어제까지 번진 산불로 인해서 28명이 사망을 했고요. 32명이 다쳤고 총 3만 7천여 명이 대피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이게 구태 중에 구태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다 아는 일이거든요. 다 알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그 찾아가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조심조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랬어요 도대체?
눈치코치 없이? 눈치코치 없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눈치코치 없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묻고 있는 겁니다. 0668님 자격 미달은 자동 해임되는 법은 어떻게 만들면 좀 안 될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